안녕하세요. 한 해 중 가장 아름다운 계절을 지나고 계신 공간지기님들, 안녕하세요. 중앙대학교 병원 회계학과 손혜주 교수입니다. 오늘도 비욘디 라이브에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손혜주 교수의 뇌를 살리는 공간 처방이 어느덧 8화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에게 가장 가까운 공간, 바로 집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40대에 바꾼 공간이 정말 70대의 기억을 결정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치매를 막는 공간 처방, 그리고 뇌를 살리는 집을 준비할 골든 타임에 대해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아밀로이드 펫으로 뇌 안의 변화를 들여다보는 회계학과 의사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평소에 하던 질문을 조금 바꿔볼게요. 뇌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를 넘어서 우리를 둘러싼 삶의 풍경, 즉 우리가 매일 머무는 집과 공간이 지금 우리의 뇌를 어디로 이끌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강의를 듣고 계신 40, 50대 공간지기 여러분은 사실 부모님의 노화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는 세대입니다. 모두 그러면서 마음 한쪽에서는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거예요. 나도 언젠가 저렇게 될까? 우리 부모님 집, 이대로 괜찮을까?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치매가 온 뒤에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아직 늦지 않은 지금 우리가 사는 집을 어떻게 뇌를 살리는 공간으로 바꿀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치매는 70대의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사건이 아닙니다.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날은 병이 시작된 날이 아니라 한 20여 년 가까이 조용히 흐르던 변화가 드디어 수면 위로 드러난 날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미 배가 기울어져 침몰한 강의 하류의 시간이 아니라 아직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중류의 시간입니다. 저도 사실 40대 초반이고요. 저와 우리 공간지기 여러분들은 바로 이 강의 중류에 함께 서 있습니다. 겉으로는 큰 문제 없죠. 아직 괜찮고 바쁘게 일도 하고 애도 챙기지만 근데 사실 그 강의 수면 아래에는 피로와 스트레스, 수면 부족 같은 것들이 조금씩 쌓일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중요합니다. 아직 증상이 없을 때 강줄기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지금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전 세계 치매 예방의 흐름은 바뀌고 있습니다. 치매를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생기는 병으로만 더 이상 보지 않고 삶의 조건을 바꾸면 늦추거나 줄일 수 있는 문제로 보기 시작한 겁니다. 전 세계 치매의 상당 부분은 예방 가능한 위험 요인과 연결되어 있다는 관점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바꿀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미 여러 번 들어서 익숙하게 다 아는 이야기죠. 젊을 때의 교육, 중년기의 혈압과 비만, 노년기의 사회적 고립, 우울, 청력, 시력, 운동, 대기오염 같은 요인들이죠.
결국 결론은 낯설지 않습니다. 움직여야 하고, 사람 만나야 하고, 푹 잘 자야 하고, 몸의 위험 요인을 관리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많은 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더 던지고 싶습니다. 이 모든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 장소는 어디일까요? 바로 집입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것도 집이고요. 식사를 하는 것도 집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하루의 빛을 처음 만나는 것도 집이고, 움직일지 아니면 가만히 있을지를 결정하는 것도 집이죠. 사람을 초대할지 아니면 혼자서 틀어박혀 있을지 결정하는 것도 대부분 집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집은 치매 예방의 배경이 아닙니다. 우리의 뇌 건강이 매일 만들어지는 현장입니다. 공간은 매일 우리 뇌에 조용히 말을 걸죠. 쉬어도 되는 곳인지, 움직이고 싶은 곳인지, 기억하기 쉬운 곳인지, 아니면 계속 긴장해야 하는 곳인지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집은 단순한 생활 공간을 넘어 우리의 뇌가 매일 영향을 받는 가장 밀접한 환경이 됩니다. 그리고 그 환경 안에서 반복되는 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쌓일 때 우리 뇌 안에서는 언젠가 밀려올지 모를 알츠하이머라는 파도에 맞설 힘, 바로 맹그로브 숲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집이라는 환경은 우리 뇌에 어떤 기능과 가장 먼저 만날까요? 저는 그중 하나가 바로 길을 찾고 공간을 알아보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길을 찾을 때 뇌는 한 가지 방식만 쓰지 않아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함께 작용하는데요. 첫 번째는 드론 뷰 모드입니다. 영어로 알로센트릭 모드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하늘에서 내려다보듯이 머릿속에 전체 지도를 그리는 방식입니다. 우리 동네 우체국은 마트 위쪽에 있고 주차장은 체육관 뒤편에 있었지처럼 내 몸이 지금 어느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지랑 상관없이 공간 전체의 위치 관계를 한눈에 파악합니다. 이 방식은 아주 정교한데요. 우리가 낯선 동네에 가도 길의 구조를 척척 잘 찾고 처음 가는 건물 안에서도 방향을 잡게 해줍니다. 다만 그 대신 그만큼 뇌의 에너지를 많이 씁니다. 두 번째 모드는 에고센트릭 모드라고 하는 헤드라이트 모드인데요. 자동차 헤드라이트가 내 앞길만 비추듯이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단서와 내 몸의 방향을 기준으로 움직이는 방식입니다. 오른쪽에 약국이 보이면 꺾고 엘리베이터역 표지판을 따라가면 된다처럼요. 이 방식은 전체 지도를 한눈에다 그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훨씬 빠르고 편합니다. 정리하자면 드론 뷰 모드는 공간 전체를 보는 힘이고 헤드라이트 모드는 눈앞의 단서만 따라가는 방법이죠. 전 세계 193개국 440만 명이 참여한 모바일 게임 Sea Hero Quest는 플레이어들이 배를 조정하며 낯선 바다에서 보물을 찾는 게임이에요. 뇌과학자들은 이 게임을 통해
사람들의 공간 감각과 길 찾기 능력을 측정했습니다. 실험 결과 우리 인간의 드론 뷰 지도 그리기 능력은 놀랍게도 19살 무렵 정점을 찍고 이후에 평생에 걸쳐 서서히 내리막길을 걷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워낙 똑같은 길만 매일 다니고 익숙한 출근길과 반복된 일상 속에서 그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을 뿐 우리 뇌는 20대 초반부터 이미 조금씩 고성능 드론 모드의 출력을 서서히 줄여가고 있었던 겁니다. 특히 이제 저처럼 40대 이후가 되면 많은 분들이 서서히 아주 작은 변화들을 경험합니다. 예전에는 처음 가는 길도 내비 없이 문제 없었는데 어느 날부터 낯선 길, 초행길 운전이 유독 피곤하게 느껴집니다. 또 큰 쇼핑몰 주차장에서 그 핸드폰으로 찍어두지 않으면요. 내 차 어디에 세웠더라? 헷갈리고 처음 가는 건물 안에서 출구 방향을 찾는데 시간이 더 걸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변화가 고치매라는 뜻은 아니에요. 낯선 공간을 파악하고 헤쳐나가는 능력은 중년 이후 누구나 자연스럽게 약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고장났다기보다는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 더 쉬운 전략을 선택하는 거에 가깝죠. 예전처럼 머릿속에 큰 지도를 그리기보다 눈앞의 표지판, 익숙한 가게, 내 오른쪽의 간판과 같은 단서에 더 많이 기대게 되는 거죠. 그러니 낯선 여행지에서 예전 같지 않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있습니다. 낯선 길에서 헤매는 것과 익숙한 동네 길을 잃는 것은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치매가 진행되면 드론 뷰 모드를 담당하는 뇌후각 피질이라는 공간 기억 회로부터 아밀로이드가 쌓이는데 점차 진행되며 뇌후각 피질뿐만 아니라 내 몸을 기준으로 앞길의 방향을 잡아주는 헤드라이트 모드를 관장하는 부정엽의 회로까지 치매 병리 물질인 아밀로이드가 침범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초기 치매에서는 낯선 곳에서 지도를 그리는 힘만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익숙한 길을 몸으로 기억해 비추던 헤드라이트 모드의 엔진마저 꺼져버릴 수 있는 거죠. 낯선 여행지에서 헤매는 거는 40대 이후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입니다. 하지만 눈 감고도 훤히 가는 동네 마트나 매일 걷던 산책로에서 방향을 잃는다면 이것은 조기 치매를 알리는 중요한 경고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답은 좀 더 바짝 정신 차리고 살아야지 일까요? 안타깝게도 우리의 의지력이라는 거는 무한한 자원이 아닙니다. 여기 그림에 제가 재밌게 표현한 의지력 게이지바 보시죠? 그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할 때는 충분히 차 있던 의지력도 하루 종일 회의 들어가고 아이 데리러 가고 판단하고 일하고 스트레스를 견디다 보면 점점 방전됩니다. 그래서 퇴근 후 소파에 누워서 저도 사실 저러는데요.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쇼츠 계속 넘기면서 드라마 계속 보는 거는
사실은 이게 뭐 의지력이 약하거나 게을러서라기보다는 이성적 판단을 담당하는 뇌의 전두엽이 그 하루의 과부하를 견디지 못하고 가장 에너지가 덜 드는 쉬운 선택지로 도망갔기 때문입니다. 복잡한 환경에서는 좋은 선택을 할 힘이 사라집니다. 물건이 많고 막 동선이 꼬이고 해야 될 일이 눈앞에 산더미처럼 쌓여서 뇌가 지치면 그 선택하는 것 자체가 버거워집니다. 요 그림에서 그 왼쪽에 그 젊은 학생은 방이 저렇게 아수라장인데도 자기 할 공부 잘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면 좀 다르거든요. 이럴 때 뇌는 좋은 선택보다는 평소에 많이 해서 익숙하고 손쉬운 선택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녁에 소파에 누워서 드라마 쇼츠 보면서 그러면 안 되는데 밤에 감자칩 하나 까먹는 거와 같은 그냥 당장 만족감을 주는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건 사실 의지력을 더 강하게 만드는 게 마음대로 잘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약해졌을 때에도 환경이 나를 덜 힘들게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의 노인학의 거장 파월 로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능력이 약해질수록 환경이 나에게 미치는 힘은 더 강해진다. 젊고 건강할 때는 좀 어수선한 집도 의지로 버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 뇌 기능이 예전 같지 않다면 우리가 머무는 공간의 상태에 훨씬 크게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의지가 멈춘 자리에서는 공간이 좋은 선택을 대신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고작 집 좀 바꾼다고 뇌가 달라지겠어? 치매가 예방되겠어? 하지만 최신 뇌과학은 공간이 단순히 우리의 기분과 마음뿐만 아니라 이 뇌 자체라는 하드웨어를 물리적으로 재설계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답합니다. 다 자란 성인의 뇌도 고정된 게 아니라 환경의 요구에 따라 끊임없이 새롭게 조각됩니다. 이를 신경가소성 뉴로플라스티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집에서 매일 마주하는 거실의 풍경, 무심코 지나치는 출퇴근길의 동선이 뇌세포의 연결망을 바꾸고 호르몬의 흐름까지 조절할 수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사례가 런던 택시기사 연구입니다. 런던은 특히나 도로가 아주 복잡하기로 악명이 높습니다. 그래서 런던에서 택시 기사 시험을 보려면요. 수많은 길과 장소를 어느 정도는 머릿속에 외워야 돼요. 그런데 연구자들이 이 런던의 택시 기사들의 뇌를 촬영을 해보니 공간 기억과 길 찾기에 중요한 해마 중에서도 뒷부분 후방 해마가 일반인보다 훨씬 더 크게 발달해 있었어요. 쉽게 말해 끊임없이 계속 길을 익히고 공간을 머릿속에 계속 그려본 사람의 뇌는 실제로 물리적으로도 뇌가 바뀐 겁니다. 마치 헬스장에서 근육을 쓰면 여기 근육이 튼튼해지듯이 공간을 쓰는 방식에 따라 뇌도 훈련되고 리모델링 됩니다. 반대로
어지럽고 정신사나운 공간은 뇌를 실제로 지치게 만든다는 것이 연구에서 증명이 되었어요. 아우, 집이 어수선하다, 정신사납다. 엄마한테 어릴 때부터 되게 많이 저 들었는데요. 집이 어수선하면 정신이 사납다는 말이 단순히 기분 탓맛은 아닙니다. 프린스턴 대학교 연구팀은 눈앞에 보이는 시야가 복잡할 때 뇌 속에서 신경 경쟁, 뉴럴 컴페티션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실험으로 증명했습니다. 사실 우리 뇌의 시각 피질은 처리 용량에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눈앞에 잡동사니 물건이 너무 어지럽혀져 있으면 자극들이 나도 봐달라, 나도 봐달라 서로 주의를 끌기 위해 막 자기들끼리 경쟁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뇌는 정말 꼭 필요한 것에 집중하다기보다 오히려 불필요한 자극들을 처리하느라 총 신호 강도는 오히려 서로 경쟁해서 감소하게 돼요. 반대로 물건들이 잘 오르가나이즈된 정돈된 환경에서는 이런 신경 경쟁이 줄어들고 뇌의 한정된 인지 자원을 더 중요한 곳에 모아서 쓸 수 있게 됩니다. 나아가 우리의 생활 공간은 우리 몸의 호르몬 시스템에도 깊이 관여를 합니다. 당신의 집은 어떻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우리 집은 아수라장입니다. 라고 대답한 사람들은 사실 원래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탁 높아졌다가 낮에 유지가 됐다가 이제 밤이 되면 떨어져야지 우리가 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자신의 집을 어수선하다고 묘사한 사람들은 밤이 되어도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충분히 떨어지지 않는 만성 긴장 상태를 보였습니다. 반면 집을 회복적이라고 느끼는 사람들은 밤이 돼서 코르티솔 수치가 자연스럽게 낮아지며 건강한 생체 리듬을 유지했습니다. 결국 공간을 가꾸는 일은 단순히 방 청소를 열심히 해서 위생적으로 살자 이런 차원이 아니라 뇌의 하드웨어를 튼튼하게 하고 뇌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우리 호르몬의 리듬까지 지키는 가장 가까운 뇌 건강 관리법입니다. 와, 멋지죠? 이런 공간에 살면 뇌도 편안해지고 몸도 자연스럽게 움직일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사실 현실적으로 우리는 매일 이런 회복적인 공간에 살고 있을까요? 솔직히 아까 그 사진보다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저는 이런 장면이 이게 미학적이든 뇌과학적이든 그런 걸 떠나서 오히려 더 눈에 친숙하기는 합니다. 지금은 돌아가신 저희 외할머니 안방에도 이런 까만 자개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요일 아침에 일어났는데 자리에서 나오지는 않고 그냥 누워가지고 벽에 만져지는 손으로 볼록 튀어나온 그 자개를 만지면서 어릴 때 제가 놀던 촉감이 아직도 생각이 나네요. 근데 흥미로운 건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공간이 꼭 가장 만족스러운 공간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한 신문기사가 발표한 조사에서 한국인이 집안에서 가장 선호하는 공간으로 거실을 꼽았지만 실제 만족도는 39.3%에 그쳤습니다. 좋아하는 공간인데 막상 그 안에서 충분히 쉬고 회복한다고 느끼는 사람은
실제로 많지 않았던 거죠. 자, 비가 오면 물이 차는 단지야. 욕실에 곰팡이, 찢어진 방충망, 어둡고 낡은 조명. 사실 오늘 아침에도 저희 욕실의 배수구 문제 때문에 제가 한참 고생을 했는데요. 이런 집의 결함이 하나씩 발견될 때마다 뭐 어쩌겠습니까? 하나하나는 한숨을 쉬며 그냥 참고 넘길 수 있는 불편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일반인 1000명을 추적한 연구 결과는 놀랍습니다. 집안에 곰팡이 핀 벽지, 덜컹거리는 문, 구멍난 방충망 같은 주거 결핍 요소가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사람들의 정신건강 점수는 서서히 하지만 분명하게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재밌는 게요. 데이터를 보면 막 이런 거가 막 있어도 참는 데까지 참다가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요. 경미한 불편함이 하나씩 추가될 때마다 계단을 내려가듯 뇌의 에너지가 바로바로 소모된 겁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아유, 안 죽어 하면서 방치한 일상의 작은 불편들이 모여 소리 없이 우울감을 키우고요. 또 우울증, 디프레션이 공인된 치매의 위험 인자거든요. 이것이 결국 치매를 부르는 조용한 위험 요인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 흐름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 장기 추적 연구 결과들을 보면 지금 건강한 사람이라도 어떤 주거 공간에 사느냐에 따라 10년 뒤 뇌에 운명이 갈린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과연 어떤 조건의 집이 10년 뒤 내 뇌를 치매로부터 지키는지는 5월 셋째 주에 출간될 제 책에서 깊이 있게 다루었습니다. 최근 싱가포르 국립대의 연구는 이런 주거 환경, 집안 환경이 단순한 생활 배경이 아니라 뇌 건강에 영향을 주는 보호 요인일 수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치매가 없는 60세 이상 성인 839명을 추적 관찰한 결과 쾌적하고 질 높은 주거 환경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우울, 불안, 망상과 같은 치매 전조 증상이 유의하게 적었습니다. 아유, 돈이 많아서 좋은 집에 사니 당연한 결과 아닙니까?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연구진이 소득이나 직업 같은 경제적인 조건을 통계적으로 보정한 뒤에도 이 집이 주는 뇌 보호 효과는 여전히 유의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통장 잔고와는 별개로 내가 매일 머무는 공간의 질 그 자체가 뇌를 지키는 방패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뇌를 살리고 지켜주는 집은 어떤 모습일까요? 혹시 우리 모두가 들어가고 싶어 하는 최고급 가구와 대리석으로 꾸민 럭셔리한 호텔 스위트룸 같은 공간을 떠올리셨나요? 하지만 뇌과학자의 관점에서 뇌를 위한 집은 5성급 호텔과 같은 공간과는 좀 다릅니다. 앞서 공간 처방 3화 강연에서 제가 프라하와 시카고의 도로망을 비교한 연구를 소개해 드렸죠. 그때 질문은 이랬습니다. 젊을 때는
어떤 도시에서 자란 사람의 뇌가 더 튼튼했을까요? 답은 시카고가 아니라 프라하였죠. 프라하처럼 구불구불하고 미로 같은 길을 계속 탐색을 하는 과정은 해마를 자극하고 머릿속 지도, 아까 말씀드린 알로센트릭 드론 뷰 모드를 계속 업데이트하게 만듭니다. 한창 자라나는 젊은 뇌에게는 이런 환경이 일종의 두뇌 헬스장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환경적 복잡성, 뇌에 도움이 되는 environmental complexity, 환경적 복잡성이 시각적 럭셔리, 화려한 인테리어와는 좀 다르다는 겁니다. 프라하의 골목길처럼 방향을 찾고 끊임없이 판단하고 기억하게 만드는 자극은 뇌를 깨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번쩍번쩍한 샹들리에나, 저는 사실 저런 거 싫어하는데요. 막 현란한 무늬의 카펫처럼 눈을 막 붙잡기만 하는 장식은 오히려 주의력을 빼앗는 시각적 소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뇌를 위한 집은 보기만 좋은 공간이 아니라 뇌가 편안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배려된 공간이어야 합니다. 오늘 드리는 이 이야기가 특히 40, 50대 공간지기님들에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나이는 말이죠. 부모님의 노화를 가장 가까이 보는 나이죠. 그 20대는 아마 20대까지는 대학 가고 공부한다고 부모님을 자세히 못 들여다보고 30대는 이제 취업하고 이제 결혼하고 뭐 애 낳아서 키우면 사실 내 삶만 중요하지 부모님의 삶을 이렇게 깊이 있게 들여다보기 어려운데 이제 40, 50대가 되면 병원에 모시고 가고 약을 챙기고 또 혹시 집안에서 넘어져서 혹시 골절이라도 오실까 봐 걱정하고 또 만약에 치매가 오면 어떻게 돌봐야 하나 이런 막막한 기분도 느끼죠. 이런 문제가 이제 우리 나이는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노화를 지켜보다 보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죠. 나도 한 10년, 20년 뒤에는 저렇게 되겠지? 부모님을 돌보다 보면 어느 순간 내 미래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세대는 부모의 노화와 나의 노후 사이에 끼어 있는 샌드위치 세대라고 생각을 하고요. 부모님의 집을 더 안전하게 편안하게 바꿔드리고 싶다는 마음도 들지만 동시에 나도 훗날을 생각하면 지금부터라도 어떤 공간에서 매일 살아가야 할까 하는 질문이 동시에 생깁니다. 우리는 모두 노후 준비라고 하면 연금 저축, 뭐 이렇게 연금, 돈, 통장 잔고를 두둑하게 준비하는 거를 먼저 생각하잖아요. 물론 돈 중요하죠. 그런데 건강한 50대 이상 성인 10,000명을 10년 가까이 추적 관찰한 연구는 우리에게 조금 다른 사실을 알려줍니다. 노년의 뇌 건강을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는 매일 통장에 찍히는 소득, 인컴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 탄탄하게 다져온 주거 자산이었습니다. 영어에서는 원문에서는 housing worth라고 표현하는데요. 우리 뇌는 통장에 찍힌 잔고보다 내가 매일 머무는 공간의 안정감을 더
예민하게 기억합니다. 여기서 주거 자산이란 단순히 매매가가 높은 집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한 질 좋은 환경을 고르고 스트레스 없는 평온한 일상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삶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뇌의 노화를 늦추는 진정한 힘은 당장의 현금 흐름보다 나를 안전하게 굳건히 보호해주는 공간과 그 안에서 켜켜이 누적된 삶의 안정감이라는 훨씬 더 깊고 단단한 토양에서 나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역시 교육, 경제적 안정, 사회적 관계와 함께 우리가 머무는 집과 주거 환경을 뇌 건강 유지의 핵심 요인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집, 동네, 이동하는 길, 매일 접하는 주거 환경은 단순한 배경이 아닙니다. 뇌 건강 자체를 만드는 조건입니다. 제가 손혜주 교수의 뇌를 살리는 공간 처방 첫 화에서 소개해드렸던 빌리지 랑드 알츠하이머입니다. 프랑스 정부가 설계한 치매와 함께 살아가는 분들을 위한 마을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주거 자산이라는 것이 단순히 매매가가 비싼 집이 아니라는 점을 이 영상이 잘 보여줍니다. 사람이 불안하지 않게 머물고 익숙한 일상을 안정감 있게 이어가고 스스로의 일상을 선택할 수 있게 만드는 환경. 그것이 진짜 뇌에 가치 있는 주거 자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공간이 치매가 온 뒤에야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여러 장기 추적 관찰 연구들을 보면 인지 기능의 차이는 노년기에 가서야 갑자기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40, 50대 중년기 초반부터 생활 주거 공간 환경의 질에 따라서 조금씩 갈리기 시작합니다.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은 뇌 건강의 흐름을 완만하게 지켜주는 반면 열악하고 불안정한 집에 사는 분들은 시간이 갈수록 그 격차를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 준비는 얼마를 모을 것인가 하는 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나는 어떤 공간에서 늙어갈 것인가를 함께 물어야 합니다. 그러면 나의 뇌를 지키기 위해 집을 바꿔야 한다면 언제 바꾸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여러 대규모 종단 노화 연구에서는 50세 이상 성인 약 5,000명을 15년 동안 추적 관찰했습니다. 연구진이 던진 질문은 단순했습니다. 건강할 때 집을 미리 고친 사람과 나이가 들어 몸이 불편하고 치매가 온 다음에서야 집을 고친 사람은 훗날 어떤 차이를 보일까? 결론은 분명했습니다. 아프고 난 뒤가 아니라 건강할 때 미리 고친 집이 노년의 몸과 뇌를 더 잘 지켜주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은퇴하고 난 뒤 시간 여유가 생기는 60, 70대의 리모델링을 생각을 하죠. 하지만 뇌 건강의 관점에 보면
그때는 조금 늦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환경에 더 많이 기대게 되거든요. 젊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던 문턱, 어두운 조명, 복잡한 동선이 나중에는 몸과 뇌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을 바꾸기 가장 좋은 시기는 너무 늦은 노년기가 아니라 아직 내가 선택하고 바꿀 힘이 남아있는 4, 50대입니다. 4, 50대는 리모델링을 감행할 경제력과 체력도 있고요. 무엇보다 바뀐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뇌의 유연성이 남아 있습니다. 문턱을 줄이고 욕실을 안전하게 바꾸고 조명을 밝게 하는 일은 단순한 인테리어가 아니라 훗날의 내가 덜 다치고 덜 헷갈리고 더 오래 독립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공간 투자입니다. 미국 UCS 대학에서 진행한 연구도 비슷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50세 이상 성인 3,000명을 14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인지 저하가 시작된 뒤 많은 사람들이 이사를 경험했습니다. 특히 주거 환경이 열악할수록 원치 않는 시기에 원치 않은 시설로 입소하거나 불안정한 거처로 떠밀려갈 가능성이 더 높았어요. 문제는 인지 능력이 떨어지고 치매가 오기 시작한 시기에 겪는 낯선 환경으로의 급격한 변화가 가뜩이나 취약해진 뇌에 또 하나의 큰 부담을 주어 치매로의 진행을 급속도로 앞당긴다는 점입니다. 결국 뇌 건강을 지키는 핵심은 나이가 들어서도 익숙하고 편안한 월드에 살던 내 집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느냐? 즉 에이징 인 플레이스에 달려 있습니다. 기억을 잃은 뒤에 먹는 약이 증상을 늦추는 마지막 방어선이라면 내 뇌의 공간 감각이 아직 건강할 때 내 집을 안전하고 뇌 친화적인 공간으로 바꾸는 일은 훨씬 앞선 단계의 공간 처방입니다. 그래서 집에 투자하는 일은 사실은 치료제라기보다 뇌가 건강할 때 미리 맞아두는 백신에 가까운데 모든 백신에는 골든타임이 있죠. 그래서 뇌와 몸의 건강 궤적이 꺾이기 전 이 4, 50대가 가장 중요하고 이 시기에 집을 뇌 친화적으로 바꿔두면 우리 뇌는 그 변화를 내 몸의 일부처럼 미리 자연스럽게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몸과 뇌의 기능이 많이 떨어진 뒤에는 아무리 좋은 환경도 그 변화 자체가 뇌에 낯설고 버겁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가장 중요합니다. 당신의 집은 훗날 가장 약해질 당신을 온전히 품어 안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노화라는 파도가 밀려올 때 나를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줄 맹그로브 숲을 지금 당신의 공간에 뿌리내리게 하세요. 훗날 나를 지탱해줄 그 숲을 가꿀 수 있는 시간은 아직 뇌가 건강한 바로 지금뿐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아무렇게나 내버려 둘 수 없다는 저의 작은 진심에서 출발한 오늘의 이 이야기가 지금 이 순간 꼭 필요한 단 한 분에게라도 온전히 가 닿았기를 바랍니다. 또 멀리 한국의 시청자들을 위해 소중한 자료를 공식적으로 승인하고 기꺼이 지원해 주신 프랑스 랑드 도청, 특히 마릴드 샤통 브레넬 여사님과 빌리즈 랑드의 모든 관계자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자, 이렇게 5월 한 달 동안은 매주 토요일 8시에 진행되는 손혜주 교수의 뇌를 살리는 공간 처방 코너가 매주 토요일 날 진행되고요. 우리가 사는 집이 어떻게 치매를 막고 뇌 건강을 지키는지를 계속 이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왕비가 선택한 늙지 않은 뇌를 위한 집은 무엇이 달랐을까요? 제가 스웨덴 왕실에서 직접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소개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콘텐츠입니다. 다음 주 토요일 5월 9일 밤 8시 더 흥미롭고 새로운 이야기로 비욘디 라이브에서 다시 뵐게요. 자, 오늘 강연은 여기까지 하고 공간지기님들 엄청 질문 많이 해주셨네요. 왕기님 40대 맞벌이 부부입니다. 집이 늘 낭장반이고 물건을 찾을 때마다 한참 걸려요. 사실 저도 그래요. 뇌는 불확실한 상황을 위협으로 간주한다는데 이렇게 정리 안 된 복잡한 공간이 뇌를 만성 긴장 상태로 만들어 치매를 앞당길 수도 있나요? 자, 답은 네, 그렇습니다. 집안 정리정돈을 하는 것만으로 치매에 예방 효과가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게 어릴 때는 사실은 엄마가 치우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막 치우고 했는데 이제 저도 40대 초반이 되고 하니까 그냥 내 뇌에 과도한 부하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내 뇌를 배려하기 위해서 좀 시야를 정돈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좀 틈틈이 치우고 있습니다. 의학도서관님, 혹시 디지털 과잉 연결 시대에 집만이라도 디지털 디톡스 존으로 만드는 것이 뇌의 신경세포 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이거는 좀 어떤 디지털인 상황이냐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한 연구에 의하면 굉장히 노후한 시골 같은 경우는요. 디지털 브로드밴드, 인터넷 연결망이 깔려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뇌 건강이 유의한 차이가 났고요. 그러니까 이게 워낙 인구 밀도가 적고 막 사람 만나기가 어려울 경우는 뭐 인터넷 디지털 환경이라도 갇혀 있으면 이런 채팅이나 이런 메신저 SNS를 통한 소통이라도 어쨌든 뇌에는 자극이 되니까요. 그런데 혹시 질문자님께서 계속 이렇게 무의미한 쇼츠를 이렇게 반복된다거나 디지털 중독을 말씀을 하시는 거면 디지털 디톡스가 필요할 것 같네요. 자, 꺼벙님, 한국 실버타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네. 사실 한국의 실버타운 굉장히 너무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죠. 되게 요양원 같은 곳도 있고 또 굉장히 럭셔리하게 이렇게 갖춰진 데도 있는데 그런데 좀 약간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거는 굉장히 좋은 실버타운이라고 해도 그냥 웰빙, 쾌적하고 굉장히 좋은 럭셔리한 인테리어나 이런 부분은 많은 배려를 하셨는데 정말 학술적으로 뇌과학적으로 근거를 가진 뇌 친화적인 인테리어는 아직 국내에서는 많이 시도가 되지 않는 것 같고요. 5월 셋째 주에 출간될 제 책에서 여러 가지 적용할 만한 우리 국내의 여러 시설들에 적용할 만한 좋은 내용들이 있으니 소개해드리면 참 보람될 것 같습니다. 꺼벙님 질문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모분이 둘 있는데요. 한 분은 쌓아놓고 사시고 한 분은 버리고 집이 텅텅 비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물론 둘 다 이렇게 꼭 바람직한 건 아니고 또 뇌에 좋은 정리 정돈이 잘 된 오르가나이즈된 공간이 필요한 물건이 적재적소에 잘 정돈되어 있다는 걸 말하지 완전히 막 황량하게 아무것도 없는 공간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뇌과학적으로 보면 엄청 많이 쌓아놓고 사시는 분이 훨씬 안 좋을 것 같습니다. 베제크님 마지막 질문 받아볼게요.
저는 안방만큼은 정리를 잘 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마음이 편안해져요. 아, 네. 너무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특히 우리 그 안방이 어쨌든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가장 프라이빗한 공간이고, 그리고 또 제가 그 손혜주 교수의 뇌를 살리는 공간 처방 4화에 소개해 드린 그 뇌 친화적인 그 질피쿠 판피쿠 누라라는 치매와 함께 살아가는 원주민들의 커뮤니티 소개해 드렸잖아요. 거기서도 원래 원주민들이 부족 생활을 하고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단 안방과 침실만큼은 절대로 방문객도 방문하지 않고 굉장히 그 거주자의 프라이버시를 존중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안방에게만큼은 거기 들어가면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어서 뇌 내에 특별한 부담을 주지 않는 환경으로 잘 세팅해 놓으시니까 뇌 건강에 아주 좋은 팁을 실천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도 우리 공간지기님들 만나는 시간 저 너무 기다려지고요. 5월 달에는 매주 토요일마다 이렇게 공간지기님들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이런 비욘디 제작진 분들에게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연휴도 끼어 있고 아름다운 5월이죠. 자, 한 주 행복하게 잘 보내시고, 그럼 다음 주 토요일 8시 왕비가 선택한 늙지 않는 뇌를 위한 집은 무엇이 달랐을까요? 더 흥미롭고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